포천시 육군단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변 지역 교통과 산업 분야 등이 포함된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길이 2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디젤 기관차로 평일에는 24회, 주말과 휴일에는 16회 운행 예정입니다. 정부가 포천 화도 고속도로의 연내 개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동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 육군단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15항공단을 포함한 내용으로 주변 지역 교통산업 분야 등이 포함된 형태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육군단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번 용역에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해체된 육군단 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도로, 교통 등 포천 미래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육군단 사령부에 첨단 산업 업종을 유치, R&D 자족 기능 산업 용지와 7호선 역세권 사업을 연계하고 민군 상생 복합타운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조업종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 중심으로 좀 재편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량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성장관리계획, 비도시적 성장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민간 개발을 유도해서 지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용역 결과에는 15항공단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기부대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고도 제한에 대한 자료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국방부 협의는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군부대 기능을 이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의 군부대 기능 그대로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육군단 이전과 15항공단의 기부대 양여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당연히 반환을 전제로 용역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용역과는 별개로 개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가능하도록 이미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또 걱정스러운 것은 육군단 15항공단 반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보호구역이네. 나중에 주변 지역을 정비할 때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규모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을 거고 용역이 또 필요한 부분 같네요. 자문위원들은 추가로 공공기관에 대한 협상 파트너와 7호선 단선을 복선화한다는 전제, 기부대 양여 방식 또한 양여가 과대 책정되지 않도록 점검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용역은 육군단과 15항공단 부지 개발의 시작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기도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주변 인근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이슈도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길이 2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공사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497억 원으로 디젤 기관차 3량 1편성으로 평일 24회, 주말과 휴일에는 16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32.1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로 고양 능곡, 원릉, 일영, 양주 장흥, 송추, 의정부 등 6개 역사가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입니다.
정부가 포천 화도 고속도로의 연내 개통을 독려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포천시 광역교통팀 나창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창호입니다. 예, 최근에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포천 화도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포천 화도 고속도로가 연내 개통 예정에 있어 속도감 있는 공사 진행을 독려하고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은 보상률 97%, 공정률 67%로 금년 12월 개통에 차질 없도록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천 시민들도 고속도로의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포천 화도 고속도로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소울 분기점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차산 분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포천시에는 고모, 내촌 총 2개소의 나들목이 설치되어 포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통행 시간 단축 등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만 포천시의 지원과 실무 협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 화도 구간 개통과 함께 또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포천 구간, 구리 포천에서 연결되는 세종 포천 구간도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천 화도에서 연결되는 파주 포천 구간은 2024년, 세종 구리 구간은 2025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편리한 고속도로망이 구축되면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산업, 주거, 관광 등의 여러 분야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광역교통팀 나창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새벽 3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던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신호를 위반한 뒤 택시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8시 31분쯤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곧바로 진화장비 5대와 진화대원 14명을 투입했는데요. 불은 발생 52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접 공장에서 난 불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매수를 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곤제역과 송산 주공 4단지 버스 승강장에 전국 최초로 버스 승강장 정차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차 안전 시스템은 야간에 버스 승차객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면 이를 인식해 버스 정류장 내 백색 바닥 조명 등을 점등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정부시는 버스 정류장 내에 백색 바닥 조명 등으로 야간에 어둡고 외진 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승차객을 버스 운전자가 알아봐서 무정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립 장옥진 미술관이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무료 개방합니다. 미술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했는데요. 장옥진 미술관 아이공원과 조각공원 일원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체험과 선물 뽑기 이벤트 등이 열립니다. 특히 페이스 페인팅 체험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뷰티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행사 프로그램은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내 상당수 민간 캠핑장과 키즈 펜션이 안전 인증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 놀이시설 18,268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현장 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관할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곳뿐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캠핑장에서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사에서 확인된 시설에 대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